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. 계속해서 그 무스조의 렌탈 프로퍼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. 이번 영상이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. 예상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무스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뭐 집의 시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임대 소득 이런 부분을 좀 알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어요. 뭐 그래서 예상 수익률을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값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제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유닛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익률은 올라가게끔 되죠. 그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우스 퀄리티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퀄리티가 그 제공이 되게끔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저희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좀 더 괜찮은 퀄리티의 그 서비스와 집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다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저렴한 집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단가는 조금 더 높은데 좀 더 괜찮은 집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꼽은 집은 이 집이 지금 현재로서는 1순위입니다. 그 이제 다른 괜찮은 조건의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제 많이 팔렸어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마켓에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이제 저희가 오퍼를 넣고 진행을 하게끔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오퍼를 넣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머지않아 이 집도 이제 그 마켓에서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현재 그 무수조의 부동산 그 마켓 상황이 뭐 그렇습니다. 어찌되었든 이 집을 가지고 예상 수익률을 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이제 집에 관해서 이렇게 다시 잠깐 이제 보면 이 코너랏이라서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차고도 있고 그 집도 이렇게 있고 이 옆에 그 트레일러 파킹을 위한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티도 좀 이제 괜찮은 편이고요. 그 학교랑 다운타운이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우범지대는 좀 피하고 있기도 하고요. 뭐 그리고 옆집이랑도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. 이쪽으로는 없고요.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집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. 그리고 그 다른 집들도 좀 이제 널찍널찍하게 위치해 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집 내부에는 조금 이제 그 뭐냐 플로어라든지 뭐 트림이라든지 캐비넷도 좀 이렇게 그 옛날 스타일 그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. 특히나 그 창문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창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 여기저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메인터넌스는 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집을 그 집주인 분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잘 해놓으신 집인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집에 그 다른 큰 문제는 좀 없어 보이고요. 단지 조금 이제 오래된 부분이 좀 많다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창문이 오래되기도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게 투베드에 투베스인 게 그 지하실에 그 지금 방이 있는데 이 방이 덴으로 잡혀져 있어요. 그거는 이그레스 창문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. 이그레스 창문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도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탁 깨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공사 비용이 아무래도 그 창문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에 예상하는 그 뭐냐
견적이 뭐 대략적으로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집값이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좀 없어 보이고요. 뭐 어찌되었든 이 집을 가지고 예상 수익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저희가 하게끔 되면 당장에 그 창문을 손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 수익을 벌면서 이제 번 수익으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집값은 23만 7,500이고요. 이건 뉴 홈은 아니니까. 예, 그 주소와 MNS 넘버를 여기 넣었고요. 그리고 일단은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그 수익을 좀 이제 잡아보면 일단은 방 하나당 한 40불로 잡았는데 이 정도면 좀 뭐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. 그 20일 정도 한다라고 찬다라고 할 때 3,200불 한 1,500불 그 15일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가 되게끔 되겠죠. 2,400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익스펜스를 계산을 해보면 20% 다운 페이먼트는 이와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에 이제 모기지 수식을 구글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.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와요. 그 이제 내용을 좀 이제 보시고 맞는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시중 금리가 6.0으로 넣었는데 이것보다는 살짝 낮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숫자를 보수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.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MLS 사이트에 여기에서 이제 보여요. 애뉴얼 프로퍼티 텍스가 2268이니까 이제 그거를 12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잡혔고요. 이제 집이 바뀌면은 이 숫자가 바뀌게끔 되는 거죠.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 160불 잡았고요. 유틸리티의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520불 정도를 잡으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비 2093 이고요. 이 유틸리티도 조금 이제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. 그 인터넷도 하고 해야 돼가지고 한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 4명이 쓰면은 뭐 여름에는 에어컨디션, 겨울에는 히팅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. 퍼니처랑 리페어는 예전에 할 때는 2만 불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만 불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. 넉넉하게 숫자를 잡은 거예요. 그렇게 될 경우에 20일이 찬다라고 하면은 17%가 나오는데 뭐 이 숫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. 에어비앤비로 한다라고 할 때 하우스 전체를 에어비앤비로 한다라는 가정도 한번 한번 보고 계산을 하게끔 되면은 이제 하루에 160불을 받는다라는 그 가정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무스조의 4베드 하우스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. 그 3베드랑 그 6베드가 있는데 6베드는 조금 이제 예외로 치고 완전히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물건들이거든요. 앞전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3베드 같은 경우에 한 150불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시즌별로 편차가 좀 커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베드 2유닛을 봐야 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그 일반적인 그 디자이너의 데이터도 좀 참고를 했고요. 그 일단 임의의 가정이다 보니까 160불을 잡았습니다.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10일 같은 경우엔 1600불, 20일 같은 경우엔 3200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익스펜스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럴 경우에 이제 숫자가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그 여기서 할 때도 4베드에 그 방 하나당 40불이라고 하면은 이게 1600불이죠. 그럼 이제 숫자가 같게끔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게끔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비용이 조금 이제 올라가게끔 되면은
수익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. 일단은 좀 이제 수익은 좀 낮게, 익스펜스는 좀 더 높게 해서 임의로 잡아봤습니다. 그 여기에서 방을 렌트를 한다라고 할 때 에어비앤비가 만약에 잘 안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방을 일부를 렌트를 한다라고 할 때 방 렌트에 그 좀 이제 저렴하게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 하나당 500불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방이 4개니까는 2000불이 되게끔 되겠죠. 그러면 여기 이렇게 2000불을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. 이 숫자를 따라가게끔 되면 이럴 경우에 이제 유틸리티는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ROI는 마이너스 1.4%가 나옵니다. 그래서 0%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게끔 되는 거죠. 이제 적자이기는 한데 굉장히 이렇게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방 하나에 600불로 렌트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64, 24니까 2,400불이 되게끔 되는 거죠.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숫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할 거를 제하고 ROI는 이제 4% 정도가 됩니다. 물론 이 모기지에서 그 프린서펄이랑 인터레스트로 나눠지는데 프린서펄은 한 300불이 좀 넘는 돈이 들어가요. 뭐 이따가 설명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ROI는 0%에 가까운 그리고 0%보다 살짝 높은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600불 정도를 하면 2,400불이 되게끔 되는 거죠.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이 집을 전체를 렌트를 준다. 어떤 그 한 가정에게 렌트를 주는 거죠. 뭐 그것도 이 집이 그 위치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뭐 그렇게 할 경우에 한 1,600불에 렌트를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숫자를 따라가면은 되겠죠. 그럴 경우에 이제 유틸리티는 0이 되게끔 됩니다. 그 유틸리티는 저희가 안 내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슐런스랑 텍스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내야 되고요. 그럴 경우에 이제 ROI는 0.41%가 되는데 이제 1,800불이라든지 2,000불이면은 살짝 올라가기는 합니다. 이 숫자는 좀 안정적으로 낮게 잡은 거고요. 에어비앤비가 잘 안 됐다라는 가정 하에 그 일부를 아니면 전체를 그리고 방을 쪼개서 또는 집 전체로 렌트를 돌렸을 때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.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 관해서 그리고 임대 시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. 뭐 이제 지금 좀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. 지금 이 예상은 좀 잘 안 될 때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 계산을 좀 잡아봤고요.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지금 저희가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한 3,200이라고 하면은 48에 32, 한 800불 정도가 되는 거죠. 방 하나를 800불에 받으면 3,200불이고, 그리고 방 하나를 900불로 받게끔 되면은 3,600불이 되는데, 그럴 경우에 한 25%의 ROI가 나옵니다. 그럼 방 하나에 800불이면은 쉐어하우스에서 엄청 비싼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집의 퀄리티가 좀 괜찮고 그리고 서비스가 좀 잘 되고 청소도 좀 자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700불이라고 하면 74, 28이니까 2,800불일 경우에 그 방 하나당 700불에 된다라고 하면은 ROI가 18%가 되게끔 되는 거죠.
그런데 이제 만약에 잘 안 됐어요.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번에 받게끔 되는 사게끔 되는 집은 금리가 높아요. 지금 여기에 넣은 숫자도 6%에 가깝게 되죠. 뭐 그러다 보니까 ROI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, 이제 프리페이먼트를 빨리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한 거예요. 모기지의 20%의 프리페이먼트는 페널티 없이 가능합니다. 일반적인 모기지는 다 해당이 돼요. 뭐 법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20%씩 다운 페이먼트를 좀 더 했다라는 가정이에요. 돈을 좀 더 넣은 거죠. 프리페이먼트를 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밸런스가 2와 같고요. 그리고 인터레스트는 이 어마운트를 1년에 내게끔 됩니다. 그래서 돈을 빨리 갚아서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를 조금 이제 줄인다라는 계산인데, 그러면 이제 이거는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.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익스펜스가 아무래도 많이 바뀝니다. 다운 페이먼트가 이제 이거는 20%의 다운 페이먼트이고요. 이거는 3년이 지나고 이제 프리페이먼트를 했다라는 가정의 다운 페이먼트는 이와 같습니다. 한 8만 불, 9만 불이 넘는 밸런스가 여전히 잡혀져 있죠. 이 계산은 다 갚았을 때를 계산을 한 거고요. 그럴 경우에 이제 수익률을 보게끔 되면 아무래도 퍼센티지는 좀 줄어요. 퍼센티지는 좀 줄지만 이제 20일이 나간다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7%, 10%가 됩니다. 이거는 다 갚았을 때의 이야기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3년의 프리페이먼트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집을 한 달에 1,600불씩 받고 이제 장기 렌트를 한다라는 가정을 하게끔 되면,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은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렌트를 해야 되겠다,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제 한 1,600불씩 받고 장기 렌트를 한다라고 하면, 저희가 이제 3년의 프리페이먼트를 하게끔 되면은 마이너스 3%인데, 이거는 숫자는 약간 달라요. 왜냐면은 인터레스트를 좀 더 내게끔 되니까는 좀 더 많은 돈을 낸 거죠. 뭐 근데 어찌되었든 그냥 임의로 돈을 다 갚았다, 이만큼의 투자금이 들었다라는 가정을 하게끔 되면, 1,600불씩 매달 받는다라고 하면 3.1%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이게 0이 돼야지 되는 거죠. 그래서 5%, 프리페이먼트를 했을 때는 0%. 그렇게 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, 이제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프리페이먼트를 빨리 하게끔 되면 ROI가 마이너스로 잡히지는 않는다. 어찌되었든 흑자로 전환이 되니까는 그렇습니다. 익스펜스에서 모기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빠르게 이렇게 줄어들게끔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빠르면 2년, 뭐 늦으면 한 3년 사이에 금리도 높다 보니까 이번에는 프리페이를 빨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걸 하고 나서는 힐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집을 또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이제 집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. 지금 현재 저희가 모기지의 어마운트가 좀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일으켰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도 좀 높으니까 레버리지를 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예상 수익률은 좀 적게 잡으면은 이제 한 0% 이상을 잡고 있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한 15%에서 25%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 하나를 한 700불에서 800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,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에어비앤비를 했을 때 좀 더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. 이거는 앞에 이제
그 에어비앤비에 관한 영상도 보여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임대 시세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. 뭐 물건이 많진 않아요. 포베드를 구한다라는 그 내놓는 물건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있는 물건은 좀 이렇게 많이 허름한 저렴한 물건들이 있는데, 이거는 좀 많이 저렴해도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거는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뭐 우범지대고 이러면은 그 가격이 싸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커뮤니티라도 좀 괜찮으면은 좀 괜찮은데, 그게 아니면은 이제 좀 위험한 지역에 좀 저렴하게 사는 건데,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.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렌탈 프로퍼티의 예상 수익률을 좀 이렇게 얼마만큼 낮게까지 보는지에 관해서 예상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이 지금 그 제가 계산을 한 게 뭐 물론 제가 필요해 가지고 계산을 한 거기는 맞는데,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. 이게 무수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제 에어비앤비가 되었든 뭐 렌탈 프로퍼티가 되었든 이 그 ROI를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. 이 숫자를 보면서 계산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무수조 지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집들을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나는 지역이 있고 시세 차익이 좀 덜 나는 지역이 있어요. 이 지역은 시세 차익이 좀 덜 납니다. 그 대신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괜찮아요. 저는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불려나가기를 선호를 하거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.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